그럼 지금부터 지정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시립대 송원재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이한우 세무사님께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간이 지급 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 이 제도가 어떻게 변경됐고, 그다음에 그로 인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면서도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의 논문을 읽으면서 이제 보통은 이제 토론자가 되면 약간 비판적으로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근데 이번 이한우 세무사님의 원고를 보면서는 맞아 그렇지 하고 수긍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도 대부분 이한우 세무사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만 더 덧붙이자고 하면, 이렇게 간이 지급 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으로 이제 납세 협력 비용이 이제 증가하게 될 것이 예측이 되는데, 과연 어느 정도 증가하게 되는지를 좀 추산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정보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홍익대학교의 박명호 교수님께서 이 납세 협력 비용 추산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원천징수 의무자들도 이 납세, 그러니까 이 업무를 대리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또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간이 지급 명세서 제출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에서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으로 제출 방식, 그러니까 시기를 변경했을 때 납세 협력 비용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지금 추산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시 12번이, 그러니까 한 번에서 두 번이 됐는데 다시 12번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납세 협력 비용이 얼마나 증가하게 될지 한번 추산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편익은 좀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저소득 근로자들 또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부가 긴급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편익과 비용을 좀 비교해보는 그런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납세협력 비용이 굉장히 크게 증가한다고 하면 이런 식의 방식을 통해서 실시간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효율적이냐에 대해서 좀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의 가야 될 방향으로서 이제 영국의 RTI 시스템을 우리도 좀 벤치마크에서 쫓아갈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주신 거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14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 국세청에서도 뭐 통합 전사 시스템을 2022년 7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제 뭐 1년도 안 남았는데 잘 될까라는 좀 걱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국세청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전사 시스템이 영국의 RTI 시스템과는 좀 그림 모양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이번 기회에 차라리 우리도 좀 실시간으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영국의 RTI 시스템을 좀 벤치마크에서 잘 구축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제 개편안 발표하면서 이제 원천징수 의무자의 부담이 당연히 늘잖아요. 근데 또 이게 또 장기적으로는 이게 줄어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진작에 고민하겠다라는 그런 최소한 립 서비스라도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것조차 없어서 되게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한우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천징수하고 지급 명세서 제출을 그냥 원천세 신고로 통합하는 방안도 충분히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산화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잘 구축돼 있고, 그러면 시스템 조금만 바꾸고, 그다음에 관계 법령만 좀 바꾸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말정산 제도에 대해서 저는 예전부터 불만이었거든요. 저도 연말정산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세청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다운 받은 다음에 제 자료를 그걸 그냥 다시 또
그 제 직장에 전달을 하고 그다음 직장에서 또 나름대로 계산을 한 다음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즉 저희가 계산한 그 세액과 국세청 세액이 다르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전부 다 갖고 있잖아요. 지금 국세청이 다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써 내 정보를 또 내 회사에 전부 다 알려줘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팁으로 뭐 내 정보를 굳이 내 직장에 알려주고 싶지 않으면 연말정산할 땐 뺐다가 나중에 종합소득할 때 그때 변경 신고하면 된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의료비를 지출했는데 그걸 굳이 알고 싶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같이 개인정보가 중요하다는 시기에 아직도 왜 이 낡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미국처럼 본인이 그냥 종합소득 때 그 우리 5월달에 신고하잖아요. 똑같이 그 근로소득자도 그렇게 신고하면 될 것 같은데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또 그 일반 국민들도 본인이 하기 어려우면 세무 대리인을 지정을 해서 또 도움 받아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경제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이제 정부의 이 전 국민에게 고용보험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는 사실은 높이 살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그 송파 새 모녀 사건 좀 옛날은 아니죠.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다 갖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사실은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으시고 그다음에 미래 없이 지금 그 특수고용 그러니까 특고자라고 그 고용자라고 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배달업체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기존의 고용보험으로 그 체계에서는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이분들까지 제도권에 합류시켜서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와 함께 이게 같이 가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정책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도를 설계하면서 자영업자들한테 이제 자영업자들도 이제 대폭적으로 이제 몇 년 뒤면은 모든 문을 열어서 다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뭐 자영업자들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근데 가입률이 굉장히 적죠.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보험료 부담이 있으니까 당장.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강제한다고 했을 때 분명 또 반발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결국은 고용보험 가입자들이 늘어나면 그러면은 이러한 사태가 생겼을 경우에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될 만큼 커다란 경제이익이 왔을 때는 그러면 결국은 고용보험 재정은 그냥 바닥이 나는 것이고 그럼 다시 또 재정을 메꾸려면은 고용보험료를 올려야 될 거고 그러면 또 보험료 오르면 또 반발을 살 거고 뭐 이런 식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제도 설계만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는 일자리를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로자가 될 수 있으면 그러면 이런 뭐 머리 싸매고 하면서 어렵게 제도 설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고용보험 그 가입률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대한민국에서 좀 기업하기 좀 좋은 환경을 좀 대한민국이 만들어주면 좋겠다. 정부가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좀 가업승계도 굉장히 어렵게 맡고 있는 상속세 제도 좀 손보고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을 적용하려면 이런 실행 수단으로서 이렇게 조세행정의 개편도 필요하겠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제도 개혁도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 좀 드리면서요. 이제 이번 정부 이제 거의 끝나가고 다음 정부가 이제 들어설 텐데 다음 정부는 조금 더 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뭐 토론을 듣고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좀 있어서 간략하게 토론자 교수님께 좀 질의를 하나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 42페이지 보시면은 그 연말정산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이제 납세 협력 비용이 상당히 이제 절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행 그 연말정산 제도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사들도 자기 연말정산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근로자에게 전부 다 연말정산을 이제 하도록 이렇게 맡겼을 때 이게 그 납세자 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세무행정 비용과 그 납세행정 비용이 더 오히려 증가를 하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이 되는데 교수님께서 의견은 어떠신지? 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도 변경이 이루어지려면 사실 세법도 좀 단순화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내 소득을 신고하고 그다음에 환급 받을 수 있고 또는 뭐 더 내야 되면 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단순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물론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예전에 없던 것들이 나오면 새로운 세법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새로운 세법이 나오면 그러면 예전에 있던 지금 좀 낡은 것들은 좀 과감하게 없애는 쪽으로의 어떤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정보를 이중으로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도 갖고 있고 내 회사도 갖고 있고 근데 회사가 또 연말정산을 해야 되고 이런 것에서 의해서 발생하는 그 납세민역 비용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줄이면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 그럼 납세자들이 그 납세민역 비용을 물론 부담해야 될 텐데 그러면은 그 납세자들이 그 납세하는 것이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끔 좀 시스템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뭐 여러 가지 뭐 세법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세법 개정도 이루어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부연 네네, 설명을 고맙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영국의 RTR 시스템이 그 연말정산을 안 한 이유가 그 세제에 간소화합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공제 자체가 없고 아예 근로소득 총급여가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표준공제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몇 가지 그 선택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제 특정 목적에 의한 그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다 정부에서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이 그 국가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 국세청도 세제를 좀 간소화하고 제가 그 15년 전에 그 공부할 때 신용카드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풀었었는데 지금은 풀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프로그램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세제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좀 간소화하고 표준화하고 하면 충분히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으로 함으로써 직접 세액정산해서 뭐 추가납부세액이 있으면 의무자한테 부과하면 되고 환급될 게 있으면 뭐 내주면 되고 이러면 납세 의무자가 납세민역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좋은 제도고 교수님 말 맞다나 개인 정보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서로 국가가 이제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틀린 경우도 있겠죠. 자, 그랬을 때는 원천징수 의무자를 통해서 추가적인 그 수정 경정을 하든지 아니면 납세 의무자가 직접 5월에 수정 경정을 하든지 자, 그런 형식으로 가면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김한 세무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토론자로 참가하게 된 세무사 김한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한우 세무사님하고 그 성인주 교수님이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이론적으로도 지금 거의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지금 현재로서 실무에서 많이 참가하고 있다 보니까 그 실무적인 얘기 위주로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 나오신 그 연말정산 관련해 가지고 하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로서 그 세무서에서 기본적인 자료를 다 갖고 있고 뭐 본인들이 아마 연말정산도 어느 정도는 그 체계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 간편한 걸 찾는 과정 그 과정 전에 세무서에서 차라리 자료를 제공을 해주고 그 연말정산 담당자라든가 아니면 그 납세자들이 그 추가적으로 있는 부분만 좀 이렇게 뭐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든가 아니면 확인만 해가지고 종결시키는 방향을 하게 되면 좀 납세 비용이라든가 현역 비용도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뭐 RTA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되게 바람직한 제도이고 뭐 이게 도입이 되게 되면 뭐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현재 우리나라 임금 체계라든가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연말정산이라든가 이런 복잡한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그 실정에 맞게
좀 이렇게 잘 만들면 되게 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그 여기서 나오게 된 간이 지급 명세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납세 협력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세무사무실에서 많이 대응을 하고 있지만 뭐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뭐 비용을 더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많이 아마 반영이 안 되고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만약에 반영이 되고 만약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다 그러면 아마 지금 현재 연구하시고 계시는 분보다 굉장히 더 큰 납세 협력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이 간이명세서라는 그 단순하지만 오늘 주제 자체가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세제 방향 모색이라는 큰 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같이 관련해서 현재 실제적으로 실무상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납세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뭐 프리랜서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뭐 소득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문제점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해갖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그 저희가 원천징수 같은 경우 신고를 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순서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모든 소득을 집계를 한 다음에 그 세무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그 원천징수 담당자한테 그 자료를 제공을 해주고 그 자료를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검토를 한 후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제 전자신고가 이제 활성화 되다 보니까 그 전자신고 하면서 뭐 납부서 출력이라든가 그 지방세 현재로서는 지금 옛날에 비해서 지금 소득세 부분하고 그러니까 구세청에 신고하는 부분하고 그 지방세 신고하는 부분이 이렇게 별도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 원천세 신고가 완료가 되고 나면 또 그거를 이제 묶어 가지고 지방 관세에다가 별도로 또 신고를 하는 절차를 또 이렇게 이중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 자체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그 RTI 시스템도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모든 사업자가 다 이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소규모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 예외상으로 둬가지고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현재로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소규모 사업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번에 코로나라든가 지금 최저임금 인상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자영업자 중에서 본인이 직접 이제 그 담당자를 두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가 이제 많다 보니까 자료 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간이명세서 제출이 매월로 바뀌다 보니까 그 소득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계하는 부분이 그 달에 이루어져서 그 다음 달에 이제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부당하게 이제 가산세 부담을 많이 지는 경우가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산세 자체가 지금 아까도 그 간이명세서 제출에 대한 그 인센티브라고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뭐 인센티브라보다는 제 생각에는 뭐 간이명세서 제출 자체는 저희가 협력 의무이고 그거에 대해서 뭐 가산세를 부담을 너무 과중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가산세라는 게 어떤 뭐 벌칙금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벌칙금 같은 성격인데 뭐 실제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현재는 거의 대부분 납세자들이 신고를 뭐 기피하거나 일부러 누락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 여건상에서 좀 늦게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하는 업무다 보니까 실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누락하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부가세 신고라든가 다른 뭐 법인세 신고 같은 경우는 누락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이 간이명세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급조서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수도 많은 데다가 워낙 건수도 다양하고 한 기업에서 그 인건비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거를 체킹 못해서 누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저뿐이 아니라 다른 동료 세무사무실 같은 경우도 좀 물어봤었는데 꼭 몇 년에 한 번씩 꼭 저기 한두 개의 업체들은 그 누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그 정도로 좀 복잡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고용보험 로드맵과 관련해 가지고
뭐 실제 전 국민에 대한 그 고용보험 가입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찬성을 하고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현재로서는 제가 이제 현재로서는 지금 이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무에서 이게 경험을 하다 보면 이 프리랜서라든가 이제 근로소득자도 똑같습니다. 뭐 큰 대기업은 안 그러겠지만 그 소기업으로 내려갈수록 이 소득에 대한 좀 누락이라든가 소득을 좀 신고하는 걸 기피하는 경향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매년마다 겪는 거지만 그 지급조서 신고가 들어가고 저희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쯤 되면 그 이의 제기를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득을 신고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뭐 지원금이라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빼달라. 그리고 자기가 사정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다수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가 이제 어떤 고용보험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근로장려금이라든가 이런 원활한 제도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전 국민이면 납세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제고를 시켜가지고 뭐 정확한 소득, 자기가 번 만큼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실질적으로 실무상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신고가 들어가고 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 수정도 많이 발생을 하고 수정을 발생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현 체계에서는 그런 부분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신고가 들어가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관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간이명세서가 매월로 제출하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기존에는 뭐 6개월마다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제출하다 보니까 저희 검토할 시간이라든가 충분했었지만 지금은 매달마다 이게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또 다음 달 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업무는 과중이 되고 저희가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뭐 평소에는 뭐 좀 쉬는 시간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매월로 바뀌면서 뭐 그 기간 동안은 좀 야근을 많이 하는 입장, 이런 입장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이 뭐 지급명세서라든가 간이명세서라든가 그리고 이제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여러 분들이 존재를 하는데 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뭐 올바른 소득 파악을 소득 제출을 위한 뭐 정부의 노력이라든가 우리 저 세무사의 노력 좀 필요하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지금 가장 이제 의심스러운 거나 저희가 이제 뭐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이제 그 사대본 공단하고 일반적으로 구세청하고 큰 집단이 이제 공단하고 두 가지가 소득을 제출하는 집단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집단에 대해서 중복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제 고용보험하고 이제 건강보험이나 연금공단에 저희가 신규 직원이 입사를 하게 되면 입사 신고를 하게 되고 그 입사 신고한 자료 자체가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 자료 자체를 이제 세무서에서 연동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그걸 받아본다 그러면 업무가 많이 줄어들게 되겠지만 근데 현재로서는 양쪽에 다 제출하다 보니까 뭐 이중 제출이 되고 너무 이제 업무가 과중이 되는 면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매월 간이명세서 제출에 대해 관련해 가지고 현재 이제 그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저번에 한번 공문이 왔었었는데 이제 월 평균 그 보수액이 변동이 되게 되면 실시간으로 지금 계속해서 변경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 일반 직원들 그 상대편 직원들이 그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연말정산 때 굉장히 많은 금액에 대해서 그 과세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저희들도 그 보수가 변경이 되면 계속해서 그 변경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간이명세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도 이제 계속 업무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왜 모든 업무 자체가 왜 따로따로 이루어지는지 통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을 해줘야 되고 자기네들 고유 업무에 대해서만 그 부분을만 독립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 그러면 모든 행정 자체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흘러가면서 납세자라든가 뭐 협력자라든가 그런 협력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도 많이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4대 보험 기관 자체에서도 처음에는 따로따로 이루어지다가 지금 징수 같은 경우는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많이 효율적으로 바뀐 것처럼 지금 세무서하고 공단 쪽에 하고 어떤 그 통합 부분을 진행은 통합이 된다 그러면 그 많은 그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고하면서도 여러 가지 그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간이명세서 자체가 매월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이제 진행하기 전에 먼저 이제 뭐 다른 공단이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자기네들이 통합을 하거나 시스템을 개선을 하게 되면 납세자한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지 그런 점을 좀 연구를 좀 해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발제자께서 두 분의 토론 내용을 종합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그 송현재 교수님과 김한세 무사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일단 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연말정산이나 뭐 근로지급 명세 통합 이런 부분들은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 뭐 어차피 비슷한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한세 무사님 그 말씀은 핵심적으로 하나만 우리가 수정하면 된다. 이 간이지급명세 매월 제출 제도 좋습니다. 이거 협력 의무로 부여를 하면 좋은데 가산세만 부과하지 않으면 된다. 가산세 부과하지 않고 한 4년, 5년 정착될 때까지 충분히 가산세 부과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더 노력을 해야죠. 제출해달라면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세무서에서 뭐 무신고나 과소신고하면 즉각적으로 날라옵니다. 자, 그렇듯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가산세 부과 한 5년 정도 하지 않고 이것을 그 간이지급명세 제출 제도가 아닌 그 김한세 무사님이 말 맞다나 이 4대 보험에 우리 가입퇴사 계속 신고, 상실 신고, 가입 신고하고 또 뭐 원천세 신고하고 이런 중복되는 것들을 어떻게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런 그 연말정산이라든지 지급명세서와 관련된 이 원천징수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그 시스템을 변경할 것인지를 좀 고민해서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실무적으로 부딪히는 우리 그 대표적인 일이 매월 가산세죠. 지금 우리도 뭐 저희 보험회사 지금 같은 경우는 보험 설계사들한테 하루 종일 전화가 와서 일을 못할 지경입니다. 왜 기존에 없던 고용보험료가 왜 나왔냐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산정이 됐냐부터 해서 그러면 회사 부담, 본인 부담 어떻게 일을 못할 지경인데 이렇게 힘들게 지금 원천징수 의무자들을 지금 회사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하는 방향으로서 이렇게 급격하게 제도를 도입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고 이런 그 급격한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조금 계도 기간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 두 분 토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그 과세 인프라를 구축을 통해서 납세협력 비용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그런 것들이 A인데요. 국세청에서 모든 세무 업무를 하게 되면은 세무사 업무가 더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또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무 업무가 아닌 저희 회원들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이 4대 보험 업무 이런 부수 업무를 지속적으로 좀 축소를 하고 그리고 세무 업무 영역의 확장이 필요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1주제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제도의 타당성 검토와 개선 방안에 대한 소고의 주제로 발제해 주신 이한우 세무사님, 토론을 맡아주신 성원재 교수님, 김한 세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